그날은 이상하게도 새벽 공기가 깨끗했다. 나는 손에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송 우편이 가득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웃었죠. 윤지야,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배달해보자.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겨울옷 주머니에서 잊고 있던 손난로를 꺼내쥐는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처음 간 곳은 재개발 펜스로 둘러싸인 골목 끝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스텐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어묵 국물 냄새가 아침 공기랑 섞였죠. 여기 강태식 씨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봉투를 꺼내자 주인 할머니가 이름을 한 번만 들었는데도 멈칫했습니다. 태식이 20살 때 첫사랑이었지.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 조심스럽게 읽었어요. 돌아오면 그때 고백할게. 할머니는 웃으며 어묵 하나를 내밀었죠. 늦게 와도 따뜻한 건 덜 식는다. 그날 나는 알았어요. 늦은 편지가 제때의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요. 두 번째로 들른 곳은 불 꺼진 음악 학원이었어요. 벽에 임대문의 전단지, 덩그러니 있는 피아노 그리고 테이블 위 작은 카세트. 봉투 안에는 오래된 테이프가 들어있었고 라벨엔 엄마의 레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테이프 특유의 히스가 먼저 숨을 쉬고 곧장 따뜻한 목소리가 흘렀죠.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음악이야. 학원 원장은 의자를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학원 원장은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 하나로 빈 학원이 조금 덜 비어 보였어요. 세 번째는 헌책방이었어요. 종이 냄새와 조용한 벨소리, 그리고 노랗게 빛 바랜 독서 통장. 서점 사장님은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보고 한 문장을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빛이었다.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죠. 책은 기억의 우편함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은 누가 꺼내 읽어주면 더 오래 남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일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낡은 하숙집 계단을 올라가 써붙여놓은 메모를 읽고 부재 중인 사람들에게 편지를 맡기려던 순간 구두소리가 또각또각.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죠. 촬영 허가 받으셨습니까? 그의 명함에는 재개발 시행사가 적혀 있었고 이름은 최도경. 할아버와는 오래전 인연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골목의 시간들을 서둘러 접어넣고 싶은 표정이었다 할까요.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었어. 붙드는 건 남에게 아니라 우리의 거야. 폐점한 우편 분소에서는 작은 발견이 있었어요. 철제 캐비닛 가장 안쪽 구제 요청 우편 바인더. 그 사이에 할머니의 이름 한선화가 적힌 봉투가 있었죠. 발신인은 할머니, 수신인은 할아버지. 나는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할아버지는 우편함 앞에서 몇 번이고 멈춰 서곤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조심히 쓸어내렸습니다. 배달은 주소에, 우리는 말을 아끼고 집으로 향했죠. 도중에 한 통 더 배달했어요. 군번줄을 손에 꼭 쫌 분의 방이었는데 편지에는 오래 미뤄둔 고백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너 덕분에 살았다. 평생 도망쳤다. 미안하다 동철아. 그 사람은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마치 제대 신고라도 하듯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이제 회신할 차례네요. 그 한마디는 한 골목의 바람을 바꿔놓기 충분했어요. 그런데 돌아와보니 우리 집 우편함엔 철거 통보가 꽂혀 있었죠. 나는 잠깐 얼어붙었고 할아버지는 대신 숨을 고르게 해주었어요. 집은 지워져도 길은 남는다. 그 말이 이상하게 컸어요. 마치 우리가 걷던 발자국이 지우개로 지워져도 흙 속 어딘가엔 모양이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었죠. 밤이 되자 우리는 포장마차를 다시 찾았고 할머니는 자신이 오래된 편지를 조용히 접어 회신함에 넣었습니다. 20살 때 보낸 고백이 평생 돌아서 이제 도착했네. 나는 그때 깨달았었어. 어떤 마음은 크게 뛰기보다 오래 돌아온다는 걸요. 그리고 할머니 아니 선아의 편지.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우편함에서 그 봉투를 꺼냈고 거실불을 낮춰놓은 채 펼쳐 읽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편지 사이로 스며 나왔죠. 상룡씨, 내가 먼저 떠나면 당신이 제일 걱정일 거예요. 부탁 하나. 마지막 배달을 해줘요. 전달되지 못한 마음들을 끝까지 배달하다 보면 그 마음들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편지 안에는 작은 종이 지도가 접혀 있었어요. 느티나무 아래라는 메모와 함께. 느티나무 아래엔 우체통 모양의 작은 목함이 묻혀 있었어요. 우리가 조심히 흙을 걷어내자 플라로이드 사진들 손뜨개, 우체통 키링 그리고 몇 장의 영수증이 나왔죠. 코피 한 장 건네며 적어둔 다음엔 내가 살게요. 집 앞 쌀 2포대를 대신 들고 올라가 준 이웃의 메모. 포장마차 외상값을 언젠가 갚겠다는 파란 볼펜 글씨. 할머니의 편지는 계속됐어요. 사라지는 동네가 남길 수 있는 건 서로에게 남긴 작은 가품의 흔적이에요. 이걸 모아 회신을 받아줘요. 당신 집이 지워지지 않게. 할아버지는 묵함을 꼭 끌어안고 미소를 지었어요. 선아야, 넌 늘 앞에 있었구나. 그날 밤 우리는 골목 한복판에서 작은 브리핑을 열었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회신을 받겠다고. 돈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증언사진, 기사, 회신, 스크랩, 청원, 우리가 함께 살았다는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학원 원장은 첫 레슨 무료로 열겠습니다. 서점 사장님은 북클럽 상시 개방. 군번줄을 쥐었던 그 사람은 봉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할머니는 씩 웃으며 말했죠. 배꽃이 행사날 무렵. 그렇게 골목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작은 종이 족지들이 밤하늘 별처럼 회시나무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주민설명회가 열렸어요. 단상엔 최도경 이사가 서 있었고 우리는 맨 앞줄에 앉았죠. 마이크 하울링이 가볍게 울리고 카메라 셔터가 조심스레 소리를 삼켰어요. 할아버지는 단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회시나물 꺼내 쪽지들을 하나하나 테이블에 늘어놓았죠. 집 한 채를 지우는 게 아니라 동네의 기억을 지우는 일입니다. 구청 담당자는 쪽지를 유심히 흘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동체 기록이 충분하면 보존구역 시범 지정이나 임대료 완충 협약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때였어요. 최도경 이사가 슬쩍 자시의 안주머니에서 낡은 배지를 꺼내더군요. 우편 취급원 시절의 배지. 그는 말없이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는 그 한마디를 믿기로 했어요. 때로 정의는 도장이 아니라 배달에서 시작되니까요. 새벽이 밝으면 골목의 셔터는 하나씩 올라갑니다. 포장마차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창문엔 아이들 악보가 붙었어요. 서점 진열대엔 기증 도수 코너가 생겼고 우리 집 문 앞엔 누군가 두고 간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우편 번호다. 나는 웃음이 났어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에게 도착할 수 있다는 뜻 같아서요. 어느새 첫 번째 봄이 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공동체 회시남은 종종 고장이 났고 우리는 기꺼이 고쳐달았죠. 편지는 계속해서 도착했어요. 고백, 사과, 감사, 약속. 할아버지는 요즘도 자주 말합니다. 배달 완료 그리고 회신 수거. 나는 그 말이 좋습니다. 끝과 시작이 함께 묶여 있어서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반송 스탬프가 찍힌 채 오래 돌아다니던 말이 있나요? 괜찮아요. 늦게 와도 됩니다. 늦게 온 편지는 이상하게도 딱지 때 도착하니까요. 그럼 오늘의 배달은 여기까지. 내일은 회신을 수거하러 갈게요. 첫 번째 봄 계속 배달 중입니다. 좋아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열독해 주셔 감사합니다.